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자,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한 10초 정도 빨리 열었습니다. 자, 3월 7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훈입니다. 옆에 이제 우리 박 팀장님의 깊은 한숨 소리 혹시 들으셨나요? 예. 변동성이 위든 아래든 계속해서 너무나 극심한 상황입니다. 그냥 이런 변동성 보느니 그냥 팔고 덮어놓고 조금 뭔가 이제 진정이 되면 그때 다시 돌아오자라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래도 이 변동성에서 내가 샀다 팔았다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을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야 조정 받을 때 나는 매수야 하면서 조정시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면서 비중을 늘려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저는 일단 모아 가자 파이기 때문에 지금 뭐 사실 워낙에 높았던 고점에서 조금 조정을 받았고, 나스닥이 결국에는 이제 어제는 좀 빠져나왔다가 다시금 10% 고점대에 빠지면서 조정장에 진입을 했는데요. 2% 넘는 하락. 오랜만에 또 이렇게 깊은 하락을 보면서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제 실적 발표한 마벨 테크놀로지의 향후 가이던스에 대해서 AI 반도체 업계에서는 또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걱정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회를 포착해야 되는 건지 저도 많이 헷갈리는 시장인 것 같은데요. 잠시 후 YM 박종훈 팀장과 함께 밤사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모시고, 결국에 지금 시장에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보며 이렇게 정신줄, 투자에 관련한 정신줄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지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월가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많이 빠졌어요, 나스닥이. 그러게요. 많이 빨개요. 많이 빨갛죠? 네, 지금 약간 빨간 약을 발라줘야 될 것 같은. 빨간 약 지금 발랐는데? 스스로 바른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우리 어린 시절에 여러분 이렇게 풀떼기 같은 거 이렇게 빠가지고 아플 때 이렇게 상처 났을 때 붙이잖아요. 그거 필요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셨었어요? 그럼요. 저기 남양주 두뇌산골에서 푸시딘 마데카솔 바르지 않았어요. 정말 오늘 시장이 정말 무슨 약이라도 좀 민간요법이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약간 좀 뭔가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다른 이쪽까지는 빨갰는데 이쪽은 또 초록불이 조금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불확실성이 연속이다 보니까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어떤 이야기는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 보면서 좀 볼 텐데요. 오늘 종목 또 주가 이런 것들을 먼저 좀 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을 한번 먼저 보시면요. 지금 온통 지금 빨간색인데 일부 녹색이 좀 들어온 곳도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그다음에 엑손모빌, 쉐브론 이러한 에너지 기업들 일부 녹색불이 좀 들어오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너무나도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비디아가 오늘 마이너스 5%, 5.7% 넘는 하락을 보여주게 되면서 종가 기준으로 지금 $110를 기록을 하고 있고, 브로드컴도 마이너스 6%또 거의 폭락이죠. 정말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팔란티어가 오늘 마이너스 10.7% 하락했습니다. 아마존 마이너스 3%, 테슬라 마이너스 5.6% 하락했고요. 메타 플랫폼스 마이너스 4.35% 이제 하락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는 정말 다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신제품을 내놓긴 했지만 반응이 그렇게 지금 시장에 좀 묻혀 있는 상태지만, 오히려 좀 시장 대비해서는 조금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애플에서는 좀 보이고 있다. 그리고 구글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시장 대비해서 조금은 좀 버티는 모습을 진짜 보이고 선방이죠. 선방이죠. 이건 엄청난 선방인데, 지금 과거에 사실 AI에 대해서 크게 노출되어 있었던 그러한 기업들은 오늘 크게 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부 필수 소비재 녹색불 들어온 기업들 좀 있고요. 그 외에 일부 헬스케어,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어떤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섹터들은 그래도 오늘은 시장 대비해서 좀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사실 이제 맵을 보면서 종목들 지금 주가 흐름이 좀 어느 정도 되고 있나 거기 궁금해서 몇 가지 제가 좀 클릭을 한번 해봤는데, 지금 팔란티어입니다. 여기 팔란티어가 지금 주봉이에요. 주봉이 이런 상황이고, 정말 확 치솟았던 이 주가가
완전히 제자리로 좀 돌아온. 아니, 제자리는 아니죠. 아, 제자리는 아니고 일부. 그 장대 양봉을 지금 다시 되돌린 거죠. 그렇죠. 예. 예. 장대 양봉을 이제 되돌리는데 네. 일단 주가의 흐름 자체가 워낙 강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큰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일봉으로 보게 되더라도 이제 크게 실적 발표가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해서 이제 크게 갭상승을 하면서 이제 올라갔던 주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갭을 진짜 다 메꿨어요. 다 메꿨죠. 메꾸고도 내려왔어요. 사실 메꾸고 내려왔고, 지금 뭐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를 보시는 분들도 좀 계시겠지만, 이러한 여러 뭐 어떤 추세선이나 아니면 뭐 이동평균선이나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약간 위태로운 예, 그러한 어떤 위치까지 좀 내려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오늘 앞서서 말씀해 주신 마벨 테크놀로지도 한번 보게 되면 이게 주봉입니다. 마벨 테크놀로지 주봉인데 예, 엄청나게 좀 하락했죠. 이게 고점이 127불까지 찍었다가 지금 72불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고점 대비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그러니까 연평균 이제 올해 들어서 마이너스 34%가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벨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 이후에 갭 하락을 하면서 이제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 이미 이거는 일단 추세는 완전히 좀 이탈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선에서 뭐 지지를 받을지는 우리가 좀 봐야겠지만, 현재 좋지 않은 모습. 오늘 뭐 시장 자체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같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애플 뭐 그나마 좀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뭐 주봉을 보게 되면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박스권 안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약간 AI 모멘텀이 안 묻어 있는 게 애플 입장에서는 좀 애플은 약간 좀 필수 소비재 성향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성격이 지금 애플에선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테슬라 한번 볼까요? 테슬라 얼마나 빠졌나요? 테슬라 같은 게 이제 일봉인데요. 좀 이거를 제가 여기 조금 줄여가지고 보게 되면 흐름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죠. 네, 보게 되면 정말 많이 빠졌죠. 테슬라도 네. 지금 저 갭 메우러 가네요. 네, 그래서 이제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487불, 488불이었던 주가가 지금 263불이니까 올해 들어서 테슬라가요. 올해 들어서 S&P 500 기업들 중에 꼴찌예요. 수익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걸 너무 그렇게 목소리를 청아하게 꼴찌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꼴찌입니다 하고. 아니 근데 이제 어찌 보면 많이 빠졌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졌네. 이렇게 우리 또 기회를 볼 수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 보이지 않습니다. 박 팀장님. 네. 오늘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테슬라가 이런 상황이고요. 네. 월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네. 테슬라 월봉을 보게 되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488불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다시, 그러니까 트럼프 취임 또는 당선 때 크게 급등하고 뭐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로 급등을 했는데 그 윗꼬리를 크게 달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을 뭐 일봉, 주봉, 월봉으로 보면서 기술적 지표로 또 해석을 하신 분들은 일부 어느 추세선에 좀 위태로운 그러한 상황까지 조금 내려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벌써 위태롭다,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렇게 또 평가하시는 분 많이 계시겠지만, 월봉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흐름을 또 같이 보시면서 또 테슬라를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프로님이 테슬라를 사셨어요? 그래요? 테슬라 사셨어요? 그러셨대요. 이게 원인이 있었네요. 시그널이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어제 정프로님이 오프닝 때 저 좀 놀리셨거든요. 제가 어저께 마지막에 혼자 그 산프로아띠를 하려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막 여름이 쌀쌀하다는 둥.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에어컨 바람을 쐬면 쌀쌀하다 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쌀쌀한 여름까지. 그런데 이제 정프로님 그걸 또 포착하시고 빵 터졌다고 막 놀리셨는데 절대 놓치지 않으시죠 그런 거. 테슬라를 사셔가지고 지금 우리 투자자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다. 오늘의 헤드라인 그 시황 헤드라인에 꼭 써주십시오. 정프로 때문이다. 정프로 때문이다. 이건 테슬라의 하락은 정프로 때문이다면서 사진도 같이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엔비디아를 봐야겠죠. 자, 엔비디아를 보실 텐데요. 지금 이건 이제 주봉입니다. 주봉이고 월봉을 한번 볼까요? 월봉 보게 되면 여전히 뭐 물론 정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150불 선에서 있었던 주가가 지금 110불대로 내려온 상태고, 이것을 이제 어찌 보면 뭐 주황색 선이 일부 뭐 추세선이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여기서 이제 반등을 줬던 그런 주가가 그 깨고 다시 내려오는 그런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일부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일부 조정이 준 후에 박스권도 뭐 물론 그 지금 상황에 따라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데 자, 엔비디아도 최근에 추세가 조금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그런 종목들, 뭐 팔란티어, 테슬라, 엔비디아, 뭐 애플도 좋아하시고 다들 좋아하시겠지만은 최근에 이러한 사실 많은 좀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들이 이제 여러 조정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어때요? 보시면서 지금 시점에서 탐리는 이 시장에서 도망가면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이미 선반영됐다. 저점에서 들어오는 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박 팀장님의 생각은 어때요? 지금 이제 이 정도 조정이면은 이제 마무리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사실 뭐 플러스 마이너스 지수로 봤을 때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플러스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예를 들면 좀 더 조정이 줄 수 있겠죠. 조정을 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상황을 저도 이제 많이 고민을 좀 해봤어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 트럼프의 여러 이제 관세 정책이나 지금 이러한 약간의 미치광이 전략. 아직 안 끝났죠. 예, 불확실성이 워낙 지금 뭐 이제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4월 2일까지의 어떤 일부 관세를 좀 연장한 게 있습니다. 연장한 게 있는데 물론 뭐 미국 제조업을 살리겠다 아니면은 뭐 미국의 여러 부채를 줄이겠다 이런 방향성은 좀 있지만 경기를 둔화시키고 경기를 침체시키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 뭐 정치적인 입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여러 어떤 표심이나 여러 이제 지금 제조업을 내가 활성화시키겠다, 미국 기업을 살리겠다라고 했는데 정작 미국 내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는 것은 트럼프나 뭐 베센트 입장에서도 약간의 조금은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이런 인플레이션 상승 자체가 금리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오히려 지금의 데이터들이 뭐 인플레이션을 더 뭐 촉발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쵸. 금리 동결이 아니라 금리 인상까지도 다시 고려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분명히 트럼프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초창기에는 아주 강한 관세 정책을 내놓고 오늘 이제 상무부 장관 러트닉 상무부 장관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4월달 초에 그 상호 관세를 우리가 이제 부과하게 되면 아주 높은 강경한 상호 관세를 우리가 부과하겠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점차 줄여나가는 그러한 방향을 나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좀 큰 매를 좀 크게 때리고 조금씩 그 부분을 줄여나가는, 그러니까 협상의 단계를 가져나가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 처음에는 좀 크게 때렸다가 점점 다시 좀 완화해 나가는 그러한 어떤 방향성을 좀 가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3월, 4월, 5월 안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예서 내가 100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저점인 것 같아서 100을 들어가기보다도 어느 정도 현금이 조금 계신 분들은 시장을 바라보면서 조금씩 분할로 조금씩 가져가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그런 구간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경기 뭐 우려, 또 경기 둔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은 트럼프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완화해 나가는 그런 스탠스를 취할 수도 있고 그런 완화해 나가는 스탠스에서 경기가 다시 좀 괜찮아진다라는 그러한 뭐 시그널이 좀 나오게 된다면 경기에 또 민감한 종목들 특히나 지금 중소형 기업들이 많이 깨지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경기가 우려가 된다, 경기 침체가 된다, 그럼 금리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오히려 다시 경기가 완화된다라는 시그널이 좀 나오게 된다면 뭐 그런 종목들이 더 다시 튀어오르는 그러한 어떤 시장이 또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뭐 장기간으로 이어질 거라고는 개인적으로 보진 않아요. 네, 장기간으로 보진 않고 뭐 4월 2일까지 일부 연장이 되고 4월 초에 이제 영어 상호 관세나 여러 가지 이제 관세 부과 뭐 특히나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자 이런 부분이 이제 명확하게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 이후에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따라서 매크로 지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볼 게 좀 많아요. 그리고 지금 뭐 트럼프의 여러 가지 행보를 좀 보게 되면 너무나도 뜬금없는 얘기들이 막 나오니까 내일은 또 뭐가 나올까? 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시장이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트럼프의 이러한 이제 관세에 관련한 내용이
어제 나왔던 내용과 오늘 나올 내용과 또 앞으로 나올 내용이 계속 달라지는데 결국 그것이 이제 귀결하는 게 여러 가지 이제 굵직한 중국을 이제 옥죄기 위한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하기 위한 그러니까 큰 목적들이 있잖아요. 그 목적들이 근데 사실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서 시장을 더 좀 걱정을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사실 미국에 대한 경기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은 나오기는 하지만 시장은 이미 많이 좀 불안감에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지금 이미 조정장에 진입해 있는 나스닥 시장도 상대적으로 더 빠진 건 그동안에 사실 더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 자 그럼 헤드라인을 통해서 밤 사이에 또 지금 시점에서 또 주목해 볼 만한 데이터는 뭐가 있는지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네. 오늘 헤드라인 먼저 좀 빠르게 보고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자 트럼프 관세 일단 일부 4월 2일까지 연장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지금 멕시코 대통령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자유무역 협정을 맺었잖아요. 동맹국들이. 그래서 그런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서 관세를 이제 부과하는 것을 일부 연장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멕시코에 대해서. 자, 근데 이제 4월 2일까지만 연장한다고 얘기했고, 그 이후로 또 어떤 관세 정책이나 그런 이제 우방국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떠한 스탠스를 취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이런 가운데 또 IPO 예정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좋아하시는 기업들이 두 기업이 또 IPO를 예정 중이긴 한데, 두 기업이 아니죠. 더 있어요. 더 많은데, 자, 오늘은 이제 두 기업만 제가 가지고 나왔고, 자, 그런 부분도 같이 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뉴스를 보게 되면 오픈 AI와 오라클이 지금 스타게이트를 위한 칩 일부를 확보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데이터 센터 부지를 지금 계속 알아보면서 들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스타게이트라는 이 프로젝트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마트,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게 되면 월마트나 타겟이나 이러한 소매 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들이 시장에서 많이 나왔는데, 이 월마트가 중국 공급 업체에 가격 인하 요청을 했어요. 근데 중국 공급 업체에서 말도 안 된다 라는 거의 대부분 업체들이 다 반기를 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자, 뉴스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새로운 생성형 AI가 등장했습니다. 딥시크 이후로 또 다른 생성형 AI가 등장했는데, 일단 지금 중국에서 내놓고 있는 벤치마크를 보게 되면 오픈 AI를 뛰어넘는 생성형 AI를 만들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 부분 뒤에 가서 벤치마크를 통해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와 유가 빠르게 보게 되면 트럼프 관세 전쟁에 따라서 10년물 국채 금리 4.2%, 4.28%대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WTI 기준으로 66.5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4월부터 증산한다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유가가 크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말 많이 빠졌죠. 물론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보게 되면 사실 이 유가가 빠지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또 튀어오르게 만드는 부분을 좀 낮출 수 있는, 누를 수 있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향후 CPI를 통해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제 CPI가 발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우리가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모브를 통해서. 네. 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447원입니다. 지금 근데 오른쪽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104예요. 근데 달러 인덱스 지금 빠지는 거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급격하게 빠지고 있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근데 달러 인덱스가 빠지는 거 대비해서는 원달러 환율이 크게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환율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왜 달러 인덱스가 빠지는데 왜 원달러 환율이 안 빠져? 이렇게 보는 것은 너무나도 또 단편적인 부분을 보는 것이고. 이게 그러면 달러 인덱스 대비 원화가 저기 올라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좀 그래도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원화도 좀 원달러 환율 좀 내려가야 어찌 보면은 이제 원화 강세가 좀 보여지는 건데, 근데 아직까지는 원달러 환율이 높다라는 얘기는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약간 우리나라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나 이러한 것들이 좀 적용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전히 환율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실적 발표 기업들 많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많아서 일단 진동닷컴만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기업? 중국 기업입니다. 지금 에비타 기준으로 봤을 때, 위안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상회하는 EPS, 에비타를 이제 발표를 했고, 매출도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4% 상승한 이제 실적 발표를 내놨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부분별로 보게 되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시장 대비해서 크게
예,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시장 대비해서 지금 2.0 빌리언 위안을 이제 연간으로 봤을 때 이제 예상을 했는데 지금 8.5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크게 상승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중국 기업 자체가 오늘 사실 엄청 좋았어요. 오늘만 좋았던 게 아니라 최근에 좋았죠. 근데 오늘도 되게 좋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국 기업만 빨간불이 들어오고 녹색불이 들어오고 나머지 기업들은 좀 빨간불이 들어왔었는데 중국 기업도 시장이 워낙 이제 압박을 좀 주다 보니까 일부 차익 실현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 시작 때는 좋았던 그런 주가 흐름이 장 뒤에 막판 가서는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으로의 상품 수출이 미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데요. 이게 지금 멕시코, 캐나다, 중국입니다. 자, 보게 되면 미국 GDP에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관세를 매기면 매길수록 더 큰 압박을 받는 나라는 멕시코와 캐나다라. 그리고 이제 중국은 사실상 이러한 멕시코, 캐나다에 비하면 사실상 너무나도 현저하게 낮잖아요. 미국 GDP에 이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한번 보시면서 중국 때리기라고 해서 중국을 우리가 크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구나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 안에서 이제 미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좀 보게 되면 멕시코와 캐나다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관세에 따라서는 더 취약한 그러한 산업군, 그러한 나라는 멕시코와 캐나다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8% 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는 잠시 후에 우리 이남우 교수님과 말씀을 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준비된 내용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최근에 뭐 S&P 500이나 나스닥을 보게 되면 조정을 얼만큼 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러한 조정을 얼만큼 줄까라고 봤을 때 물론 펀더멘탈적으로 아니면 시장의 대외적인 어떤 매크로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뭐 차트상 우리가 뭐 기술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금 검은색 선이 200일선입니다. 그래서 검은색 선이 200일선이고 이 S&P 500은 일봉입니다. 일봉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의 200일선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과거에 우리가 2023년이죠. 2023년 때 크게 200일선을 뚫고 내려왔다가 회복을 하는 그런 구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있으면서 또 엄청나게 계속 지속적인 이러한 어떤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승 모멘텀 자체가 역사적으로 2위를 기록할 정도로 계속 엄청나게 강한 흐름을 보였던 그런 추세를 보였다, 지금까지. 자,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200일선을 터치를 했습니다. 정말 묘하게 200일선 위에 탁 터치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일 또는 다음 주에 어떠한 흐름을 보일지 또는 여기에서 우리가 반등을 보일지가 정말 중요한 구간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만약 기술적으로 보게 된다면 그래서 과거에 200일선을 뚫고 일부 내려왔던 그런 주가가 회복했잖아요. 회복했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이제 200일선까지 또 내려오면은 야, 이제는 좀 올 만큼 오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또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시는 분들 한 번쯤은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200일선. 과거 이제 S&P 500 과거 이제 2023년 말에 200일선을 찍었던 그런 주가가 올라가다가 중간에 한번 또 이렇게 출렁거렸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지금 200일선을 터치하고 오히려 지금 뚫고 좀 내려왔습니다. 사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뚫고 내려온 상황에서 내일 그리고 다음 주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 기술적인 그러한 방향성도 우리가 한번 좀 체크를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일부 이런 기술적 지표를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매수 구간이나 조금 모아갈 구간이 됐구나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S&P 500 월봉, 이거는 월봉입니다. 나스닥 월봉 좌우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최근에 많이 급등한 건 맞아요. 예, 정말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만큼 급격하게 기울기가 가파르게 올라갔었나 자,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조정 준 게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지금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500만 원이다, 마이너스 700만 원이다, 막 이런 여러 가지 자기 계좌에 찍힌 그런 정말 그 손실 금액이 좀 보일 텐데 지금 지수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크게 또 조정을 준 게 아니에요. 또 과거의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런 조정이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될까 또는 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긴 했었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향후 이제 4월 2일 뭐 트럼프 관세 정책이나 여러 가지 매크로 환경에 따라서 일부 주가가 좀 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 우리가 뉴스를 팔로우업을 좀 해야 이 대응이 좀 가능한 그런 구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모아가야 된다. 일부에서는 또 우려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미 나쁜 악재들은 다 반영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가 됐고, 물론 그것을 좀 회의적으로 바라보시는 투자자분들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많은 다양한 의견을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변동성도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극심한 공포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CNN Fear and Greed 인덱스에서 보게 되면 이제 변동성에 관련된 지표인데 변동성도 지금 최근에 크게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네.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는 2주마다 우리 요번에 회의했는데 너무나도 좋은 회의를 했어. 근데 우리 2주마다 맨날 이런 회의 할 거야. 2주예요? 이거를 2주마다 이런 회의를 가질 건데 우리는 뭐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을 꼭 얻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필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좋은 회의를 했고 뭐 약간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는 아마 대외적으로 우리 내부적으로도 일부 이제 핵심 멤버들끼리 계속 회의를 가지면서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Make America Great Again 또 이런 얘기를 또 쓰면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보이려고 하는 그런 트루스 소셜의 어떤 트윗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2주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 그리고 멕시코 자유무역 협정이죠. USMCA라는 이 협정인데 요게 이제 해당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내가 동의를 했다. 하지만 요 부분은 4월 2일까지다. 마음대로. 4월 2일까지고 그 이후로는 뭐 상호 관세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강경하게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딱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4월 2일까지 내가 데드라인을 줄 테니까 그 안에 내가 조금 좋아할 만한 협상책을 가지고 와. 제가 볼 때 요렇게 하나의 숙제 4월 1일까지 다 숙제해와 이런 느낌인데 앞으로 요 부분이 또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트루스 소셜로 해서 나올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요즘에 사실 뭐 언제 이런 트루스 소셜을 보겠어요. 제가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이걸 보고 있어요. 가입했어요? 가입했죠. 해가지고. 왜냐면 봐야 되니까. 팔로우를 그러니까 해야 이게 그게 실시간으로 나오는 걸 제가 캡처해서 가지고 나오는 건데. 트위터만 해도 되는데 이제 제가 뉴스를 봐야 되는데 요즘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글을 썼나 이걸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 이 부분도 우리가 또 체크를 해주시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자, 그리고 이제 IPO 기업들인데요. 이제 클라나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마 아실 분은 아실 것 같아요. 어퍼몰딩스. 우리 뭐죠? Buy Now Pay Later. 그러니까 네. 지금 사고 나중에 결제라. 대출 서비스죠. 대출 서비스인데. 이 회사는 잘 유지가 되네요. 네, 유지가 되고요. 어퍼몰딩스는 상장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클라나가 이번에 IPO IPO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왼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핑크색이 클라나의 시장 점유율입니다. 네, 그래서 어퍼몰딩스 지금 현재 있는 그 기업보다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큰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매출 자체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150억 달러 기업 가치 약 우리나라로 따지면 21조 원 정도 되는데 4월 달에 이 IPO 예정 정확한 이 스케줄이 아마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CEO가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 진출도 고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 일부 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븐일레븐도 마찬가지로 지금 새 CEO를 선임했습니다. IPO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장 가치는 134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9조 원 정도 되는데 이러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대규모 자사주 매입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또 다른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픈 AI와 오라클, 지금 대규모 스타게이트 AI 데이터 센터를 위한 엔비디아 칩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지금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각 주마다 그 데이터 센터 부지를 지금 계속 물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도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조금 바뀌었네요. 네, 요겁니다. 요 기사 내용 요거예요. 텍사스의 스타게이트 데이터 센터에서 2026년 말까지 6만 4천 개의 엔비디아 GB200 칩이 설치가 되고 여름까지 초기 16,000개가 출시가 될 예정이다. 이게 확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B200이라는 것은 이제 데이터 센터에 쓰이는 AI 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칩을
2026년 말까지 예정이다라고 나왔고요. 자, 그리고 오픈 AI와 오라클이 1,000억 달러 규모의 합작 투자를 일환으로 AI 인프라를 더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 자, 그리고 AI 경쟁에 이미 합류했다. 스타게이트가 이러한 이야기도 있었고, 자, 그 외에 뭐 펜실베니아, 워싱턴, 오리건, 유타주에서 더 많은 데이터 센터 부지를 물색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지금 현재 순항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스타게이트에 따라서 AI라는 것 자체가 야, 이제 버블이야. 이제 끝났나? 라고 봤을 때 아직까지 저는 더 많은 이 AI 모멘텀이 좀 살아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부 뭐 조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개인적으로 좀 관심 있으신 AI 기업을 좀은 계속 또 눈여겨보시면서 관심 종목에서 눈여겨보시면서 그런 어떤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또 파악을 하시고 이제 뭐 저가에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 요 뉴스만 하고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마트가 이제 중국 공급 업체의 트럼프 관세에 대한 가격 인하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중국 공급 업체는 반대했죠. 말도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이 또 월마트는 관세에 따라서 이 부분을 좀 상쇄시키려고 야, 너희들 좀 가격을 좀 싸게 좀 해달라. 관세 우리 부담돼서 안 돼. 이런 얘기 했는데 지금 대부분 공급 업체가 극심한 마진을 이유로 인해서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자, 그리고 일부 공급 업체가 2%에서 3% 이상의 인하는 일부 제품 품질 저하를 의미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을 이제 여러 공급 업체에 대한 가격 인하를 요청하게 되면 제품은 우리가 개런티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월마트 대변인이요. 과거에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공급 업체와 협력해서 고객에게 가능한 한 낮은 가격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건 그냥 아직까지는 희망사항으로서 나와야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촉박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브로드컴의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동안의 대장을 엔비디아로 생각했고 그다음에 또 팔란티에도 올라가고 이제 브로드컴이 그동안 좀 조용했는데 식었던 AI의 붐을 브로드컴이 좀 다시 한번 불을 지폈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지난 분기 실적도 좋았지만 향후에 대한 가이던스도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그러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시장이 좀 이렇게 변동성이 있고 힘들 때는 그냥 차라리 색안경을 껴보는 건 어떨까요? 예, 색안경을 껴고 좋은 것만 보는 거예요. 핑크빛, 이게 약간 로즈골드거든요. 핑크빛 세상만 바라본다. 그렇죠. 오늘은 아마 금요일 특집으로 네. 정프로님 에디션으로 3프로 TV가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우리 정프로님은 사실 근데 이게 좀 안타깝게도 눈이 네. 좀 아프시잖아요. 맞아요. 예, 좀 질환이 있으셔가지고 네네. 선글라스를 끼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탑기어라는 브랜드의 영국 BBC의 유명 프로그램 브랜드죠. 탑기어라고 여러분들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좋아하실 거예요. 요 브랜드 제품을 저희가 1+1으로 구성을 해봤고요. 가격 듣고 놀라지 마세요. 2개에 39,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요거 2개 고르셔도 되고 요거 더하기 지금 우리 박 팀장님이 착용하신 저 제품을 약간 고글이요, 고글 요건. 그러니까 이게 운전할 때나 운동할 때 착용하면 눈이 굉장히 편안하게 네. 지금 제가 사실 의상이 정장이라서 저는 굉장히 이질적일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박 팀장님은 수트에다가 지금 저 선글라스 썼는데 저 선글라스는 전혀 뭐 운동할 때 쓰는 선글라스 같지가 않아요. 한번 비춰주실래요? 자, 우리 박팀님, 괜찮죠? 지금 약간 블루 컬러, 저기 약간 그레이 컬러예요. 네, 약간 그래서 지금 오라클스러운. 네이비랑 굉장히 잘 어울리고 그리고 여러분 운동하실 때 또 우리 이어폰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트 구성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거 되게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맞죠? 바로 연결되네. 뭐라고 띵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브릿지 BG 프로 9 무선 이어폰입니다. 정말 편한 이제 오픈형 디자인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고요. 장시간 착용해도 뭔가 압박감이나 귀가 아프거나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제품이라서 저희가 요 제품도 정말 최저가 핫딜가로 69,000원. 최저가가 89,000원인데 거기서 더 낮췄습니다. 69,000원으로 가지고 왔고요. 주변 소음 감지 기능에도 있고 완충을 최대 24시간까지 또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고탄성 형상기억 소재를 착용을 해서 나의 귀에 잘 맞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고글을 오라클스럽다 했는데 오클리였어, 오클리. 제가 하도 오픈 AI 오라클 얘기하다니까 오라클. 다들 쌀쌀한 여름. 네. 예, 아시죠 여러분? 쌀쌀한 여름.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침이다 보니까. 예, 오클리를 뭐 오라클로 해도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장정환님이 저분 재산 200조 정도 있음. 방송을 취미로 하시는 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지? 그 비밀인데. 예. 정확히 얘기하자면 236조 정도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일에 쓰겠습니다. 자, 여러분 3프로 핫딜 지금 영상 하단 링크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운전할 때, 운동할 때 착용할 수 있는 탑기어 선글라스 핫딜 가격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나 지금까지 월간 뉴스레터 YM 박종훈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